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차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런 증상 나온 거예요? 네, 가져오자마자 5일 만에 네. 정비소에 한 2달 정도 제가 맡겼었던 것 같아요. 혹시 견적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견적이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뽑기 운이 그렇게 없겠어? 알겠습니다. 이거 네. 만약에 중고차로 사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샵에 가서 그냥 떠보고 체크를 하고 가져오면 제일 좋은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산 신도시에서 유이스팀 세차장을 하고 있는 대표 한영욱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 정도만? 저는 32살입니다. 사시는 지역은 어디 쪽이세요? 거주지는 도봉이고요. 도봉.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명은 아우디 RS7이고요. 네. 그리고 연식은 14년식인데 그 컨버전이 돼 있어요. 컨버전이 돼 있고 그리고 따로 그 옵션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이제 RS7 기본, RS7 뭐 익스클루시브, RS7 플러스가 있는데 그냥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 네. 그리고 컨버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건 어떤 거요? 컨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형이 있고 페이스리프트 후기형이 있는데 이제 뭐 전면이랑 후면, 뭐 헤드램프랑 리어 램프를 이제 신형으로 개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혹시 연식별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네, 14년식이랑 그리고 15년식이랑 아마 그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온 걸 거예요. 네, 해가지고 그 모델명은 재원이랑 똑같은데 그 외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외형이? 네네. 그래서 차주님은 컨버전 15년식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소유 기간이랑 키로수? 소유 기간은 반년 조금 넘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키로수는 지금 7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요거를 가져와서 몇 킬로 정도 주행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 2달 동안 수리를 했기 때문에 2달 동안요? 네. 2달 동안 수리를 했기 때문에 운행을 한 지는 사실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몇 킬로 정도 주행 좀 하신 거세요? 한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것 같아요. 5천에서 6천. 5천에서 6천 정도? 네네. 근데 가져오자마자 바로 고장이 난 거예요? 네, 맞아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EPC 경고등이 떠가지고 엔진 경고등이랑 네네, 이게 고질병이 좀 있어서 그거 수리하느라고 좀 2달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혹시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게 보니까 등급이 두 가지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RS7이 있고 뭐 저기 꽈트로 플러스? 네, 플러스. 근데 매물은 꽈트로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플러스 등급이 사실은 저희 나라에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대 없는데 이제 사실은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의 이제 다른 점이 이제 보통은 재원이거나 아니면은 실내 내장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른 게 많지 않아서 저는 기본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네,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본 마력이랑 토크가 이제 플러스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실내 화이트 스티치가 레드 스티치로 바뀐다는 점. 스티치가요? 네,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 있어요, 이런 있어요. 식으로. 네, 시트에도 안 보이시겠지만 있는데. 보여요. 네네. 그런 스티치가 레드로 변경된 거 말고는 사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마력도 많이 달라요? 마력이 이게 지금 기본 마력이 560마력에 한 70토크 정도 되는데 네.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610마력에 80토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면 플러스로 하시지. 아니에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굳이 플러스로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굳이? 네. 그냥 요 정도 성능이면 괜찮다? 네, 요 정도 성능이면 사실은 네. 대한민국 공도에서 충분히 네.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살려는 분들 분명히 이제 이 차를 살려면 지금 현재 중고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신차가 안 나오니까. 네네. 그러면은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그냥 요 정도 등급으로? 그쵸. 요 정도 등급으로 네. 사시는 게 아마 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모델을 구매해봤자 네. 많이 크게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하기사 이게 500만 원만 넘어가도 사실 뭐.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제 기준이지만 300마력만 넘어가면은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굳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드래그 레이싱을 하거나 뭐 이러실 전문적으로 대회에 나가실 거 아니면은 네, 기본 모델을 사셔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는 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차를 사기 전에 분명 경쟁 차종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네네. 혹시 어떤 차종 있으셨어요? 일단은 좀 좁은 범위에서 독일 3사 기준으로 그 M6랑 네, 그리고 벤츠사의 CLS 63AMG가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우디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네, 어렸을 때 그 20살 초반 때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차를 봤는데 되게 이쁜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A7이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벤츠나 BMW보다는 아우디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RS7으로? 네, 어렸을 적 드림카였어서 사실은. 드림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혹시 이거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신차가 기준으로는 차량 등록 중에 1억 4천 정도로 나와 있어요. 네, 1억 4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올 때는 한 6,500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6,500 정도? 네네. 결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후에 할부로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 이거 딜러분 통해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딜러분 통해서 구매를 한 거고 이제 할부로 하고 제 차를 팔고 그거는 정비나 아니면은 추후에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완화하기 위해서 네네, 그 부분은 지금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금으로? 네네. 그럼 그냥 대충 혹시 어느 정도 조건인지만 좀 알 수 있을까요? 조건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요거를 선수금을 한 3천 정도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할부로 나가고 있는데 할부금 같은 경우는 월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년인가요? 아닌가? 3년일 거예요. 3년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뭐 두 달 동안 못 탔다는 거는 당연히 저기 딜러분께서 그냥 무료로. 그쵸. 네, 이게 중고차를 가지고 오면 고장이 났을 때 그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무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시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험사랑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주님께서? 네. 차주님께서? 네, 맞아요. 딜러분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차주분이 싸워야 돼요? 네, 딜러분은 사실은 그 중간에 껴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처리를 잘 안 해주시고 제가 이제 보험사랑 다 알아보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말이 많이 오가고 좀 완성도 높아지고 그런 고난도 되게 많았었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차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런 증상 나온 거예요? 네, 가져오자마자 5일 만에 이게 엔진 경고등이랑 EPC 경고등이 같이 점등이 돼가지고
정비소에 한 2달 정도 제가 맡겼었던 것 같아요. 아우디 공식으로 가셨죠? 공식은 아니고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아우디에 오래 계셨던 네, 지인분이 계신데 네. 그분 통해 가지고 네, 그렇게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견적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견적이 얼마 정도 나왔더라? 한 5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총 토탈 합쳐서. 토탈 합쳐서? 네네. 아마 중고차 가져와가지고 그 국룰이잖아요. 국물 가는 거. 네, 그렇죠. 엔진오일, 미션오일. 네네네. 네, 그거 포함해서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500에서 600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차 받고 나서 또 다시 기분이. 네, 처음에는 사실은 그 차에 대한 정이 사실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쵸. 한 2달 동안 막 차 고장나고 받고 또 고장나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이 좀 지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차량 가격, 뭐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후회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후회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나라의 아우디가 디젤 게이트 때문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벤츠나 BM보다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하락한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임밸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뭔가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RS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나라에서 막 아우디를 타시는 분이 아니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아우디 A7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A7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부연 설명을 좀 제가 많이 해드려야 돼요. 계속?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에는 뭐 AMG가 있다면 아우디에는 뭐 RS라는 게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네임밸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임밸류가? 그 부분 좀 아쉽다. 네. 그래도 다시 산다면은 네네. 다시 사실 건가요? 저는 알파를 살 것 같아요. 알파리요? 네. 거기 한 4개월 타면서 네. 벌써 조금 질리신 건가요? 그런 건 정말 만족하고 네, 정말 좋은 차량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임밸류 자체가 네, RS는 잘 모르는데 또 저희 나라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알파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알파 알죠. 네, 아무래도 어벤져스나 아니면 막 아이언맨이 뭐 타고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인지도 부분에서는 사실은 알팔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알팔이? 네.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네, 드림카였는데 4개월 정도 타다 보니까 맞아요. 알팔이. 알팔. 네, 알팔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보험료는 저는 지금 자차 포함해서 대인, 대물, 자차 포함해서 한 5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삼성화재이고요. 네네. 혹시 아까 나이 말씀하셨나요? 네네, 32살. 예,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고급육, 일반육? 저는 고급류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혹시 일반유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유는 일반유 세팅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네, 무조건 고급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득 넣으면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 가득 넣으면은 이게 연료 탱크가 75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가득 주유하게 되면은 금액은 한 고급유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에 600km 정도 달릴 수 있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요? 네,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만 원에 600km. 네. 역시 RS 답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CC가 있고 트윈 터보다 보니까 네네, 기름값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CC가 4000cc인가요? 네, 4000cc의 트윈 터보입니다. 3990 몇 cc인데 그냥 4000cc라고 통상적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만족하시나요? 차량은 되게 만족해요. 뭐 승차감이 이게 휠이 좀 커요. 21인치다 보니까
21인치에 이제 15년식, 14년식 다른 게 요거는 이제 에어 서스고 15년식부터는 사실 DRC 서스가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휠이 좀 커도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차고 높이 조절도 되고 네. 승차감도 괜찮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운행하면서 네. 되게 만족하는 차들 중 하나예요. 주행 가는 거리는요? 주행 가는 거리는 만땅 넣었을 때 한 600km 정도. 만족하세요? 아, 주행 가는 거리는 사실은 제가 전에 디젤을 타다 보니까 아, 그래요? 많이 부족해요. 네. 많이 부족해요. 어디 한번 갔다 오면은 네. 이제 기름이 쭉쭉 달아 있다 보니까 쭉쭉. 네. 그러면은 이거 연비가 네네.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는 어떻게 돼요? 도심 연비는 한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은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13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3 정도? 네, 제가 최대로 찍어본 게 네. 약간 내리막의 도움도 있었지만 네. 13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8기통이지만 네. 그 운행 조건이 맞춰졌을 때 4기통 모드가 또 있어요. 오, 대박.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좀 잘 조건을 맞추셔서 이용을 하시면은 네. 이게 좀 연비가 그래도 일반 휘발유처럼 네.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기 4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4기통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계기판에 네. 이제 온보드 컴퓨터라는 거를 들어가면은 연료 소모량을 볼 수 있는 네. 이제 게이지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80km 정도로 네. 이제 항속 운행을 하면은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서 바꿔줘요. 제가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네. 자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1, 2, 3, 4, 5, 6 있길래 요거 누르면 4, 요건 3기통. 아, 요거는 라디오. 라디오요? 아니면은 터치패드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달 유지비는 한 어느 정도 나간 편이세요? 이게 할부도 포함인가요? 할부요? 할부 빼고요. 할부 빼고면은 일단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차 쪽에 사실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엔진 오일을 갈 때도 되게 좀 저렴하게 갈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빼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한 달 기름값이 제가 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냥 펀드라이빙용으로 좀 타다 보니까 한 달 유지비는 한 100만 원 정도 아, 기름값으로? 네네 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혹시 그 나머지 한 대는 어떤 차종? 아, 저는 그 벤츠 디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벤츠 디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네. 외관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네. 정말 예쁘죠? 네. 해서 그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A7 자체가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되게 쿠페 라인이고 잘 빠져 있다 보니까 네. 디자인 부분에서 되게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신형 디자인이랑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어떠세요? 오징어죠. 사실은 신형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 차가 오징어다? 네,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냥 제가 장난으로 드린 말씀이고 네네. 이번에 풀체인지 RS7이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네. 이미 국내에서도 런칭을 했고 네네 이미 뭐 막 테스트 드라이브도 마친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 디자인과 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아우디만의 신형은 아우디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이어갔지만 서로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매력.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장점이 있다면은 네. 아우디가 아무래도 조명 회사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외적인 부분의 한 네.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되게 헤드램프라든지 리어램프 같은 부분에서 되게 타사에 비해서는 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타사에 비해서? 네. 거의 탑 아닌가요? 그쵸. 조명 회사라는 이름이 좀 많이 붙다 보니까 네, 조명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장점이 있다면은 뭐 RS 배기음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배기하면은 AMG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차량에
M은 또 M만의 배기음이 있고, 네. AMG는 AMG만의 배기음이 있고, 네. RS는 RS만의 배기음이 있지만, 네. 배기음 자체도 이제 사실은 뭐 중통이나 엔드 어떤 걸 건드리느냐에 많이 다르고, 네. 어떤 브랜드를 착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다르기는 한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AMG 배기음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RS 배기음도 사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근데 요거 네. 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순정은 아니에요. 순정은 정말 듣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정은 듣기 좀 힘들고 네, 맞아요. 튠을 한다는 가정하에는 정말 좋은 것 같다. 아, 네, 맞아요. 네. 기어가 바뀌면서 러브 매칭이 네. 될 때, 네. 나는 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엔드만 바꿔야 돼요? 아니면은 중통까지 다 하는 걸 추천을 좀 하시나요? 일단은 네. 제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네. 이게 이제 튜닝에 관한 얘기라서, 네. 이게 이제 합법적인 튜닝이 있고 불법적인 튜닝이 있는데, 네. 요거는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쵸. 네. 저는 구변까지 다 돼 있습니다. 예. 네, 구변까지 다 돼 있고, 네. 이제 가장 아우디랑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배기가 뭐냐? 네. 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카프리스토 배기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카프리스토 배기가. 네, 카프리스토요. 요거는 차주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이게 되어 있던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구변을 하면서 이제 차량을 네, 커스텀 한 건데, 네. 저는 브랜드 배기는 아니고 사실은 네. 커스텀 배기인데, 네. 이게 또 이제 후문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 RS7이 저희 나라에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아요. 네, 아마 50대 미만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도에서도 사실은 보기 힘든 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기 매물이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신품을 내리자니, 네. 신품을 내리는 동시에 반가격이 되고, 그쵸. 그리고 중고로 배기를 구하자니 네. 매물이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안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하다가 중복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커스텀 배기를 하고 그냥 배기를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카프리스토만큼 괜찮은 거 만족하시죠? 네, 카프리스토만큼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엔드만 하는 거죠, 이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엔드만 지금 커스텀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엔드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정말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 자동 스포일러가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동 스포일러. 네. 그쵸. 네, 이게 사실은 포르쉐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이게 이제 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네. 네. 예, 말씀하세요.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네네. 그리고 시속 120 이상 넘어가면은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20이요? 네. 거의 공도에서는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버튼으로 일부러 올려서 네. 조금의 간지가 더해지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장점은 사실 출력적인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출력적인 부분. 네, 해서 사실은 이 금액대에 이런 출력을 살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제가 요거를 거의 뭐 취등록세 포함해서 거의 한 7천에 가져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7천만 원에 560마력의 70토크 4000cc 8기통을 살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차의 장점이 막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리고 시트가 되게 이뻐요. 시트가? 네. 혹시 시트 어떤 부분이? 요게 이제 코브라 시트다 보니까 네, 모양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스티치가 박혀 있는데, 이제 벌집 모양 스티치가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벌집 모양 스티치 하면은 람보르기니를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라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SUV 우루스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시트에 벌집 모양이 먼저 들어간 차량은 RS7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비빌 거는 안 되지만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장점 또 있나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차량이 14년식이라서 네. 사실은 7년이 넘은 차예요. 그쵸. 네, 7년이 넘은 차인데 네. 이제 동급 차량 대비 실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올드하지 않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 딱 봐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어나 네. 아니면은 차량 계기판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어 자체가 사실은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사실은 섞여 있어요, 반반씩.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구형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형틱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사실은 동급 대비 아까 말씀드린 CLS나 M6 같은 차량을 보면은 네. 사실은 그 BMW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실내 디자인은 아우디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그 정도? 그리고 네. 이거는 정말 그냥 제 기준이지만 네. 실내에 카본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카본이 네. 그러네. 여기도 꽈뚜로라고 또 써있고. 네. 카본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네. 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아까 스포일러.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있나요? 이게 사실은 네. 스포츠 세단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이게 통풍 시트라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네, 일단은 열선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옵션 중에 사실은 이게 저도 처음 본 옵션인데 그래요? 네, 나이트 비전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예. 네, 해가지고 요걸 누르면은 계기판에 오, 이런 식으로 네, 대박. 네, 요렇게 이제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요런 식으로 사람이 지나가면은 네.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모나게 요런 직사각형으로 네. 표시가 되고, 그리고 반자율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운전 장거리 할 때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반자율주의? 네, 요게 이제 뭐 레인 어시스트라던가 아니면은 크루즈 컨트롤 때 이제 사실 핸들도 이제 라인을 가면은 이제 알아서 잡아주고, 네, 앞에 차 조절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두 개를 같이 키면은 반자율이 되는데 네.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차들만큼 믿음직스럽지는 않고요. 그래도 고속도로 가면은 자주 키시는 거죠? 네, 맞아요. 고속도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그냥 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500마력대에 이런 기능 있는 게 사실 그 연도에서 생각하면은 그쵸, 엄청 네. 그쵸,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이 네, 맞아요.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밟으면 밟는 대로 연비가 쭉쭉 떨어집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네. 대신에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가죠? 그쵸. 쭉쭉 나가긴 하는데 사실 밟을 데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타사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많이 좀 떨어진다. 네임밸류가? 네. 그거는 좀 아쉽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또 있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에어서스에다가 네. 그 휠베이스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그 승차감이 사실은 21인치 휠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승차감이 막 너무 좋지 않아요. 승차감이? 네, 그래서 포토를 잘못 밟으면은 네. 휠이 정말 잘 굴절이 나거나 정말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이제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 네. 이제 부품 수급이나 정비성에 대해서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부품 수급도 사실은 국내 재고가 별로 없고, 네, 한번 차량을 고치려고 하면은 네. 입고를 해놓고 한 달 2주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단점이네요. 네, 그리고 네. RS가 이제 정비사 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차량인데.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 엔진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정비를 하려면은 무조건 범퍼랑 앞 판넬을 내려서 정비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공인비도 비싸겠네요. 그쵸. 공인비가 이제 정말 이제 사람 손이 안 들어가고 정비성이 만약에 불편하다 싶은 공간이면은 엔진을 내려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실 정도로 정비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엔진 내리는 공임을 받지는 않죠? 실제로?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요? 네.
엔진 내리는 공임을 다 받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야,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이게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차에 대한 고질병이 좀 많아요. 네, 뭐 이제 뭐 전문적으로는 이제 아우디로 되게 유명하자면은 냉각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터보 이슈가 되게 많고요. 터보 이슈가. 네,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라든지 네, 그런 이제 고출력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냉각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제 터보 관련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7만 킬로밖에는 사실 안 되는데. 네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차주분은 한 6만 5천 킬로대 가져왔는데. 네. 가져오자마자 경고등이 뜰 정도면은.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좀 유지비 약간 좀 그런 정비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들어간다 생각을 해야겠네, 그렇죠? 그쵸. 여윳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넉넉히 2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정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비 통장까지 만들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나요? 단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는 제가 사실은 느낀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느낀 바가 네네네. 별로 없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단점, 뭐 이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또 있나요? 좀 불편한다거나?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좀 의아한 게 사실은 이 나이트 비전이 아까 네,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 비전이 굳이 있어야 되나? 굳이 있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시골길이나 이런 거를 이런 곳을 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굳이 없어도 될 부분인데 나이트 비전이 있다는 게 사실 쓰지도 않고요. 네네, 쓰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차량의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정말 아쉬운 거는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우디가 막 그렇게 RS 라인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못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해서 그 일반인들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쵸. 네. 뭐 동호회를 나가야지 RS7이네 라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디자인은 아까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차량 밸런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 밸런스는 이게 아우디 RS 라인 자체가 사실은 차량 밸런스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 무게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뭐 다 상관없어요. 네네. 무게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십 엔진이 많고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안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엔진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쪽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무게 배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은 차주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런 느낌은 사실은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무게 배분 자체가 앞에가 아무래도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에 아마 무게 부하가 가장 많이 받겠지만 사실은 쿼트로여서 뒤에 디퍼런셜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앞바퀴가 눌려 있다거나 막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트인데 시트 좀 딱딱하신 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까 물론 짧게 뭐 코브라 시트 네네, 맞아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시트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동호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차종의 시트에 되게 많이 앉아봤거든요. 네네. 뭐 포르쉐부터 뭐 맥이라든지 람보도 사실은 제가 제 차는 아니지만 타보긴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완전 스포츠카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훨씬 편하다. 장거리 운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운행을 좀 빠르게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코브라 시트이기 때문에
잘 잡아줘요, 사실은. 사람들이 코브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네네. 코브라가 약간 꼬여 있다라고 보면 되네. 네. 코브라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그냥 일반 뱀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브라가 이제 화가 나면은 이제 날개 펼치듯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딱 펴지잖아요. 네. 코브라 몸통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닮았다고 해서. 네,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코브라 시트인데 그 시트 포지션 자체가 완전 버킷 시트는 아니고 버킷과 그냥 일반 시트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이게 고속에서 막 잡아주거나 그런 기능도 있나요, 시트가? 뭔가 코브라여서 뭔가 스포츠 세단이나 아니면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좌우 차량 포지션 자체가 이제 몸체를 잘 잡아주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핸들 그립은 좀 혹시 어떠신 생각이세요? 그립감은 이게 사실은 이게 타공 핸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14년식, 15년식 차이가 14년식은 그냥 사실 A7에 들어가는 일반 핸들이 들어가는데 네, 요거를 제가 가지고 올 때 커스텀 핸들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어서 이게 뭐 두께도 그렇고 직경도 그렇고 사실은 잡았을 때 두께감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네, 그립감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그립감이나 아니면 두께감 이런 거는 BMW M이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M이 좋은 거 같고. 이거가 만약에 순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좀 어떨까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 차를 좀 사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를 수도 좀 있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15년식 핸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고요. 14년식 핸들이라면 핸들을 바꾸세요. 핸들 바꿔야 된다? 네네. 뭔가 좀. 네. 이게 그냥 일반 A7 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14년식에는 네, 아마 스포츠 핸들이 아닐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D컷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립감이라든지 핸들을 잡았을 때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14년식보다는 15년식 이후로. 그쵸. 15년식 이후로 사시는 게 아마 훨씬 더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는 14년식인데 조금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는 거. 네, 그쵸. 아무래도 전차주분께서 그래도 좀 차에 뭐 튜닝을 하시거나 좀 공을 들여 놓으신 애를 데려오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나중에 사실 차를 가져오면 이것저것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자,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게 오르간 페달이 아니에요. 네, 오르간 페달은 아니어서 사실은 밟았을 때 훨씬 편한 거는 오르간 페달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르간 페달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훨씬 편한 것 같다. 네, 오르간 페달이 훨씬 편한 것 같고. 요건 좀 발목이 좀 많이 아픈가요? 네, 그쵸.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은 발목이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점점 아파온다. 다른 거는 다 괜찮나요? 다른 거는 이제 핸들 포지션이나 아니면 시트 포지션은 정말 만족하고. 정말 만족하고. 페달 부분만. 페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악셀 부분이랑 브레이크 부분이 브레이크 부분이 악셀 부분보다는 3배 이상 크거든요. 네,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제동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페달이랑 페달의 크기 분배를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악셀이랑 브레이크에 감을 안 익히셨다면은 사실은 간섭이 좀 있어요. 간섭이 있다? 네, 끝부분에 살짝 걸치게끔 돼 있어요. 그거는 염두를 좀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 키는 182에서 3 왔다 갔다 하고 몸무게는 제가 90kg 정도 나가고 90kg 있어요. 정도인데 시트 포지션은 저기 악셀하고 브레이크 빼고는 괜찮다는 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너무 편하게 만들면은 좀 아우디가 좀 생각을 좀 한 거겠죠. 좀 악셀을 좀 불편하게. 그쵸. 아무래도 너무 편하게 하면은 너무 쭉쭉 밟으니까 그쵸. 조금 밟았다가 좀 휴식을 좀 줘라라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만든 거라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핸들이나 버튼부나. 핸들부 버튼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핸들로 노래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 핸들로 노래를 볼륨 조절 버튼만 있고 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네, 볼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지만 네. 노래를 다음 곡이나 전 곡으로 다시 뭐 리플레이 하고 싶다 싶으면은 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운전대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신형들은 이제 버튼부 요 부분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운행을 하다가 또 계속 눌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쪽은요? 뭐 이쪽이나 공조기 쪽이나 여기 기어부 쪽에 또 다른 데는? 공조기 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우디를 타던 분이 아니시면은 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전차도 아우디였지만 네. RS7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엔트리 부분이랑 엔트리가 다이나믹인 부분이 요 공조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요 공조기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부분? 보통은 이제 요렇게 온도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를 조절하려면 요렇게 눌러서 들어가야 돼요. 눌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차들은 요렇게 조절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아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요런 버튼 부위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아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어부 쪽에는요? 기어 노브 쪽에는 사실은 여기는 요 엔진 시동 버튼이랑 노래 넘기는 거랑 기어봉 빼고는 쓰지를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네, 모든 매세차가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실은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쓰지는 않고요. 네. 요것도 터치패드인데 사실은 기능이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 네.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어떤 거세요? 제일 많이 쓰는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 버튼이 가장 사용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사실은 나머지를 쓰지를 않아서. 그래요? 네네. 그래도 스포츠 버튼이나 이런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차량 모드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운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이라든지 아니면 오토, 컴포트, 이피던시 모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요 카 버튼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카 버튼. 근데 사실은 그때그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이제 운행 그 모드를 선택하기 편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운행하다 밑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버튼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카 버튼을 누르고 또 보면은 인포에서 또 다이얼 조그를 돌려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거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네. 아까 차주님께서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포털 밟을 때 충격이 다 온다. 네. 또는 이거 어디 뭐 방지턱 지나갈 때는 좀 어떤 편이 같으세요? 보통은 이제 승차감 면에서는 보통은 휠 크기랑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라 뭐 차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이제 뭐 운행 그 모드에 따라서 이제 서스펜션이 살짝 단단해지고 아니면 물렁해지고 이런 게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승차감에 있어서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휠 크기인 것 같아요. 휠 크기? 네. 휠이 크다 보니까 그 뭐 포트홀을 밟았을 때나 아니면은 뭐 방지턱을 넘을 때나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충격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휠이 커서. 네. 근데 그거를 완화시켜 주려고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놓은 느낌인데 이 사실은 그게 잘 완화가 안 되더라고요. 잘 완화가 안 된다. 네네네. 차주분도 혹시 불만이신가요? 저거 승차감은요? 네, 그거는 저도 되게 불만이에요. 조금 더 소프트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뭐 잘 잡아 뭐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잘 잡아주던가 아예 승차감이 좋던가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되게 서스펜션 포지션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다. 네. 그냥 뭐 엄청 딱딱하다고 보면 되네 그냥. 그것보다는 엄청 어중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어중간하다. 네, 뭔가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뭔가 딱딱하지도 않고 뭔가 네, 그렇다고 편안하지도 않은. 좀 편안하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속력. 자, 네. 가속력인데 네. 뭐 끝판왕이죠. 그냥 뭐 500만 넘어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옛날에 이제 사페산 본자라고 불릴 정도로 드래그 레이싱에서는 네. 되게 강력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560마력대의 70토크다 보니까 네, 4000cc 트윈 터보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펀치력이라든지 출력 부분에서 사실은 모자라다고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제로배 자체가 일단은 3초대. 네, 3.7초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풀악셀로 밟으면은 네네. 이게 최대 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이런 말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네. 꿈속에서 꿈속에서. 네네. 꿈속에서 제가 320 넘게 밟아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꿈속에서.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매다 꺾었죠? 네, 매다 꺾이더라고요.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최고 슈퍼카. 그렇죠. 슈퍼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 창피하지만 슈퍼 세단이라고 하시면 될것 슈퍼 세단?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드는 혹시 제일 많이 쓰는 모드는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컴포트 모드를 되게 많이 써요. 네, 컴포트 모드를 많이 쓰고 이피던시 모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피던시가 효율 모드인데 네. 사실은 효율 모드를 쓰면은 차가 많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뭐 후문이 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코 모드를 생각하면 되네? 네,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RS에 좀 안 맞는. 네, 맞아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컴포트 모드 아니면은 네. 다이나믹 모드. 다이나믹이 끝판왕이죠? 그쵸. 다이나믹 모드를 좀 달리고 싶을 때는 다이나믹 모드를 놓고 네. 좀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다 싶으면은 컴포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는 뭐예요? 오토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뭐 아무래도 뭔가 자동으로 땅을 네. 읽으면서 가겠죠? 뜻 그대로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 그럼요. 네네. 요거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이 같으세요? 제동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네. 그 제동력에 대해서 좀 유명한 차 중 하나예요. 그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라믹 디스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와, 대박. 와. 네. 칼이네요, 그러면. 그쵸. 밟으면은 이제 소리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네. 열이 받으면은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버스 멈추는 소리가 차에서 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네. 추천드리진 않지만 네. 브레이크 성능 자체는 사실은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세라믹이 네. 제일 끝판왕이잖아요. 사실 그쵸. 어찌 보면은. 네, 맞아요. 코너링. 코너링은 에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좋지 않아요. 안 좋다? 네, 너무 안 좋아요. 차... 차량 길이도 길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물렁물렁 할 뿐더러 네. 잘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 전손이 납니다. 혹시 속도 몇에서 돌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 103, 꿈에서 130에서 네. 130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전손 나겠구나라고 네. 꿈에서 느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뭐 와인딩이나 이런 거를 타시려고 사시는 차는 아니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많이 좋지는 않다. 많이 좋지는 않다. 네. 핸들의 무게감. 무게감은 사실은 네. 그 아우디 차종 자체가 뭐 BM이나 뭐 벤츠는 사실 잘 모르겠고 BM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다? 네, 엄청 가벼워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상당히 이제 여성 운전자들도 무리 없게 핸들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핸들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다이나믹에서는 또 핸들이 무거워져요. 엄청 무거워지네요? 그냥 BMW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다이나믹 하기에는 좀 근육이 좀 많이 생길까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돌려야 할 정도일 어느 것 정도? 같아요. 한 손으로 돌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다이나믹에 네, 두 손으로 돌려야지 아마 좀 원활하게 네. 뭐 핸들 조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 차를 아직 운행을 4개월 정도밖에 못했다 보니까 네. 세워만 놓고 네.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느끼기로는 그냥 변속이 잘 되시는 거, 뭐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충격이 좀 있다거나. 이게 ZF 미션이다 보니까 오. 사실은 저속에서 그 미션 충격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저단으로 바뀔 때 그냥 퉁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단으로 바뀔 때요? 네. 예를 들어 몇 단에서 몇 단으로 바뀔 때?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바뀔 때 네. 거의 정차할 때쯤 변속 충격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변속 충격이 이제 사실은 좀 거슬리죠. 네, 퉁 하고 치기 때문에. 네. 네, 1, 2단, 3단 빼고는 사실은 변속할 때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적인 거는 뭐 변속되는 거는 뭐 매우 만족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이제 약간 떨어질 때만 뭔가 좀 충격이 좀 있다. 네, 퉁퉁거리는 맞습니다. 충격이 좀 있다는 거, 그거는 네. 좀 참고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엔진은 배기음인데 아까 네. 짧게 말씀하신 거 토대로 보면은 순정은 네. 정말 별로라는 거. 네, 순정은 정말 별로죠. 네. 그래서 엔드만이라도 하면은 네, 많이 달라진다. 많이 달라지고 네네네.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거. 네, 거기다가 카프리스토까지 하면은 끝판왕이라는 거. 그쵸, 끝판왕이죠. 네. 중통은 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중통 직관을 하시게 되시면은 네.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니까. 네, 소음기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좀 어떠신 편이 같으세요? 스피커는 이게 차종들마다 되게 유명한 스피커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뭐 BMW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바우어. 네, 바우어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부메스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뱅일 올룹슨이라는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시동을 켜고 끌 때 사실은 고음역대 스피커가 트위터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차량 끝쪽에 네. 보시면은 저렇게 트위터가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있어요. 네네, 요게 시동을 끄거나 켰을 때 위아래로 올라오면서 와. 이제 트위터가 전동 트위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해서 뭐 따로 스피커 부분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사실은 저는 스피커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만족한다. 네. 그냥 노래 들으면 그냥 콘서트에 와 있는 기분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콘서트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욕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 브랜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은 네.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네. 자, 사이즈인데 실내 사이즈나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좁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은근 커요. 은근히 크다. 네, 맞아요. 이게 뭐 시트를 눕히면은 어느 차든지 다 사실은 트렁크가 넓겠지만 자전거도 들어가고요. 네네네. 폴딩 했을 때? 폴딩 했을 때 네. 네, 자전거도 들어가고 사실은 모자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자람이 없었던 네, 골프백 같은 경우도 네. 몇 개 정도 실어보셨어요? 세로로는 사실은 실리지는 않고요. 네, 대각선으로 넣었을 때 한 3개 정도는 3개 정도? 네, 정말 무리하게 넣었을 때는 4개 정도는 실리지 않을까 폴딩 생각합니다. 했을 때 말씀하셨죠? 폴딩 했을 때는 골프팩을 한 8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딩 전에? 네, 폴딩 전에는 한 3개 정도 꾸역꾸역. 네. 3개 정도고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사실은 네. 국산차랑 비교하기가 사실 애매한 게 국산차가 사실은 실내를 엄청 잘 뽑아내기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실 사이즈는 요즘 아반떼 신형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주분은 혹시 만족하시나요?
사실은 실내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은 이제 4인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누구를 태울 때 사실은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부담은 없었다. 네, 막 좁다거나 아니면은 비좁다거나 네.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인데 사실 요거는 아까 네. 짧게 말씀해 주셨고 뭐 가져오자마자 네.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됐다. 최악입니다. RS7은 다 그 정도 키로수에 다 그 정도의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고질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프로펠러 샤프트라던가 냉각수 아니면은 터보 관련돼서 좀 문제가 이슈가 있는 차량이어서 저는 가져오자마자 그냥 고질병 관련돼 있는 부품을 싹 갈아버렸어요. 싹 갈아버려. 네. 경고등이 떠서. 네. 뜬 김에 엔진 내리는 김에 그냥 다 갈아버렸습니다. 다 갈아버렸다는. 네. 알겠습니다. 한 6만 킬로, 7만 킬로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정도는 체크를 좀 해야겠네. 만약에 그쵸. 산다고 한다면은. 그쵸. 산다는 가정하에는 이제 터보에 문제가 있는지 네. 뭐 사실은 중고차 보러 갔을 때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정황은 아니겠지만 네. 그냥 어느 정도 수리 이력에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지는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네, 아우디 네. 냉각수나 네. 냉각 계열 계통이나 아니면은 터보 계열, 네. 네, 그리고 뭐 프로펠러 샤프트라던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래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 아마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인 네. 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는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엔진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자,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네. 최소 차임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차주님이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네. 요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네. 뭐 그 미래지향적으로 사실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네. 차를 운행을 하려면은 최소 그래도 사실은 뭐 차는 누구나 사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가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최소한 500 이상은 뭐 돈을 순수익을 벌으셔야지 아마 운행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차가 생각이 됩니다. 있다는 가정하에. 네네. 아, 이제 뭐 정비성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쵸, 보험료나 계산을 이런 거 다 해서. 계산해서. 네. 알겠습니다. 최소 500. 네, 최소 500. 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떠신 편이 같으세요? 사실은 되게 네. 방음이 되게 잘 돼서 배기음이 처음에 가져왔을 때 잘 안 들릴 정도였어요. 아, 네, 그만큼 제가 몇 킬로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안정감이 있고요. 네. 풍절음도 그만큼 잘 나지는 않고요. 아, 잘 나지는 않고. 네. 이 차를 사기 전에 분명 커뮤니티도 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당시에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이슈라는 게 아무래도 정비성 관련한 이슈가 제일 많았었죠, 사실은. 정비성. 네, 해외 이슈도 그렇고 네. 저희 나라 이슈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냉각 계열이랑 터보랑 뭐 꾸준히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님도 제일 많이 서치한 부분이 그런 쪽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보셨나요? 가장 많이 서치했었던 부분이 이제 차량 정비에 관련한 부분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정비에 관련된. 네, 아무래도 네. 금액이 크고 그쵸. 네, 뭐 부품 수급이 쉬운 차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제가 뭐 거듭해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네. 충분히 다 말씀하셨죠? 뭐 그런 정비 부분에 관련돼서는. 네, 정비 부분에서는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주위 반응은 차는 정말 예쁘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네. 정말 차를 모르시는 분이 RS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 봐도 네. 이 차 뭐야, 이 차 정말 이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요. 디자인 지금 쪽으로는. 현실에서도 지금 네. 7년 가까이 됐는데도 네네. 차 정말 예쁘다는 거. 네. 디자인 부분에서는 정말 쿠페 라인이라든지 네, 요즘 신형 못지않은 충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주위 반응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이쁘다. 이쁘다. 네, 이쁘다는 말이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유지비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 유지비에 대해서 네, 이거 네. 유지하는 데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네. 그럴 때마다 차주님은 한 500 정도. 네. 차가 일단 가정하에는 차가 일단 가정하에 500 정도는 네.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네. 그건 좋을 꾸준히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네. 사실은 이런 스포츠 관련돼 있는 차를 제가 사실은 처음 사거든요. 네네, 처음 샀었고 그냥 그 전에는 다 세단을 타고 다녔었는데 네. 공도에서나 네. 이제 RS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많이들 따라 붙으세요. 네. 뒤에 보면 아니 뒤쪽을 네네. 뒤에서 흔히들 말하는 네. 이제 똥침을 넣는다고 하시죠. 똥침을 정말 넣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는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 뭐 풍차 돌리기를 혼자 한다거나 네. 네.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A7을 타시는 분들이시거나 아우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되게 차를 주의 깊게 보다 가세요. 이게 네. 왜 주의가 찐인지? 네, 맞아요. 그 A7의 보통은 이제 뭐 모든 3사 똑같겠지만 네. 이게 뭐 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RS 룩인지 진짜 RS인지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M 룩인지 M인지 그렇죠. 네. 그런 사실은 그리고 RS가 저희 나라에 막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룩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차를 타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알아보기는 힘들어요. 뭐 브레이크를 보면은 당연히 알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살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차를. 이게 네. 약간 세라믹은 약간 좀 물결 무늬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물결 무늬랑 그리고 그 세라믹이다 보니까 네. 그 카본 문양 같이 네.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카본 네. 문양. 그래서 네네. 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면 된다. 네,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꼭 알아야 될 점은 네. 제가 첫 번째도 정비, 네. 두 번째도 정비, 네. 세 번째도 정비지만 네. 네 번째도 정비입니다. 네 번째 정비. 네,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네, 가지고 오셔서 2달 동안 차를 못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꿀팁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네, 그리고 뭐 잘 모르시겠다 네. 싶으시면은 네. 가장 좋은 거는 RS를 타시는 분에게 네.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실 이 영상만 보면 다 이제 숙지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얼추 고질병이 뭔지, 네. 뭐 차의 문제가 뭔지, 네. 뭐 아니면은 주행 성능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실은 실차주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사실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 영상을 봄으로써 그렇죠. 네, 실차주가 느끼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뭐 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나 뭐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미리 짚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고질병 다 수리하는데 수리 비용은 한 500 정도? 돈이 더 들어요. 그거는 이제 지인분이야 그런 거고. 네, 맞아요. 만약 사실은 네. 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요 차가 고성능 차다 보니까 네. 그 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차잖아요. 네. 아무래도 고성능 차들은 네. 뭐든지. 근데 예열 후열을 되게 잘해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터보가 한번 고장 나면은 네. 일단은 부품값만 1000만 원은 나가요. 그래요? 네. 네. 부품값만 네. 1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네. 네. 요거는 터보는 아니었던 거죠? 어떤가요? 네. 터보는 고장 나진 않았지만 네. 그 터보가 고장 나기 왜 고장 나냐면 사실은 이게 네.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게 그 심장이 있고 혈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도 이제 심장이 엔진이고 네. 이제 연료 라인들이 혈관이라고 치면은 네. 오일 라인들이 혈관이라고 치면은 네. 심장 박동이 약해서 그 혈관에 이제 뭐 이물질이 끼거나 아니면은 그 오일 라인들이 제대로 돌지 못했을 때 네. 문제가 많이 생기는 차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을 교환을 예방 정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차량 추천을 안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네임밸류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시라면은 네. 알파를 가십시오. 아, 알파를 가라. 네. 아. 알파를 가십시오. 아. 네. 뭔가 좀 스포츠카를 탄 느낌을 더 받고 싶고, 네. 네, 뭔가 좀 주위 시선에 뭔가 더 시선을 받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네. 이 차를 타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추천을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단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은 너무 튀는 차보다는 네. 세단의 느낌도 가지고 있고 네. 스포츠카의 성능도 같이 감미된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적극 추천하신다는 네. 거.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디자인은 이쁘지만 네. 디자인과 성능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지만 네. 이제 네임밸류나 정비성을 따졌을 때는 최악이 될 수도 있는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5점 만점 중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렇죠.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 이제 제 드림카였다는 거를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드리고 4점 싶습니다. 정도? 네. 마이너스 1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첫 번째도 정비, 두 번째도 정비. 그거를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설마 내가 내 차가 가져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내겠어? 그쵸. 근데 네. 그런 거를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뽑기 운이 그렇게 없겠어? 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운이 없었습니다. 운이 없었다는 거. 네. 자,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네. 반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차로 가실 건지. 반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른 차를 본다면 이 차를 타봤다는 전제하죠. 그렇죠. 이 차를 타봤다는 그렇죠. 전제하에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알파를 살 겁니다. 알파를 사신다? 네. 알파를 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약간 정비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사실 알팔도 그 정비성이 좋지는 않아요. 네. 정비성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제가 말씀드린 어중간한 차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세단을 좋아하시는데 스포츠성까지 같이 가미가 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사라고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뭔가 이런 그래도 이게 가격이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싼 차를 샀다는 가정하에 그런 느낌을 더 받고 싶으시면은 알파를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체감에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주님은 알파로 간다는 거. 그렇죠. 네. 드림카는 이제 끝. 네, 드림카는 끝입니다. 예. 자,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거든요. 네. 혹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나 좀 차량에 있어서 좀 뭐 빠진 게 좀 있다면은 차량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시죠. 네네,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뭐 정말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 차량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 고속 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출력면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중고차로 사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샵에 가서 그냥 떠보고 체크를 하고 가져오면 제일 좋은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이 어렵죠. 네,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엔진 내부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내시경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말로 이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으시면은 차를 가져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마 타보셔야지 문제가 올라올 거예요. 타봐야지만 알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주님 같은 경우가 좀 있나요? 막 6만 킬로대 막 이렇게 막 벌써 막 경고등 떠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고질병에 관련돼 가지고 되게 몇만 안 탔는데 이렇다고 한 부분들이 그 14년식에는 되게 많았어요. 아, 14년식에는? 네, 14년식에는 그래도 만약에 RS를 사신 분이 만약에 네. 10 중에 한 적어도 5 이상은 계셨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15년식을 사면은 그런 문제는 좀 없다고 생각하면 되네. 좀 그쵸. 그쵸. 15년식이랑 16년식에는 아무래도 개선이 많이 돼서 나온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돼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가 그래도 네. 14년식보다는 부담이 적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끊을게요. 네. 네네.